5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 얘기 드리면 전반적으로 문제들은 좀 쉬운 편이었고요. 다만 15번, 17번 사람의 유전하고 돌연변이 이렇게 두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확보해서 15번, 17번 이렇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개구리가 갖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다. 바로 밑에 보기로 가면 되겠죠. 자, 기억. 기억은 유전 물질을 갖는다. R입니다. R. R은 세포니까요. 생물체의 세포들은 유전 물질을 DNA로 무조건 갖고 있죠. 맞습니다. 자, 니은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발생. 발생에는 세포 분열과 분화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 디귿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이 개구리의 피부 주머니는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적합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적응과 진화.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해결됐어요. 2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고요. 표는 기관계의 가와 나의 특성입니다. 자, 가나는 배설계와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여기에서 그림에서 가나 바로 구할 수 없고 오른쪽 설명 보시면 가가 오줌을 통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라고 했으니까 배설계겠죠. 그럼 나가 호흡계입니다. 따라서 가가 배설계, 나가 호흡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되냐라고 돼 있어요. 즉 소화계에서 순환계 쪽으로 요소가 이동하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소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간. 여기에 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간으로 가서 요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그 전환된 요소가 순환계로 와서 결국 순환계를 타고 배설계로 가서 오줌으로 배출이 되죠. 따라서 소화계인 간에서 순환계 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 간은 호흡계다. 아니죠? 배설계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나를 통해, 즉 호흡계를 통해서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죠? 호흡을 통해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도 배출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해결됐습니다. 3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산림지역 내의 구역 A부터 D에서 개발 전과 후에 토종새의 종수입니다. 개발로 인해 파괴된 산림의 면적은 A, B, C, D 순으로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개발 전에는 A, B, C, D 모두 토종새의 종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그런데 점점점 산림 파괴 면적이 커질수록 토종새의 종수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억입니다. 개발 후에 토종새의 종수는 A가 D보다 많다. 맞습니다. 자, 니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서식지 파괴가 있다. 그렇겠죠. 자, 디귿. 같은 종의 달팽이에서 껍데기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뭡니까? 같은 종 내에서 다양한 거는 유전적 다양성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해결되셨어요. 4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은 녹말, 단백질,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 기억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난다. 이 말로는 바로 기억을 찾기가 어렵고요. 나 보시면 니은이 소화 과정을 거쳐 디귿으로 분해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니은이 디귿으로 분해될 수 있는 건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고 나면 나머지 기억이 단백질이었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녹말이다. 아니죠? 단백질이고요. 자, 니은. 나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즉, 녹말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 분해는 발열이고 이화입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 세포호흡을 통해서 디귿. 즉, 포도당이 분해돼서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어떻게 되죠?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면서 체온 유지에 이용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ATP 형태로 저장돼서 각종 생명활동에 이용되게 되죠. 따라서 맞다.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해결되셨어요.
5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H의 체세포 세포죽이고요. 표는 H의 세포 가와 나에서 핵막 소실 여부를 나타냈습니다. 기억부터 디귿은 G2M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가나는 G2기 세포와 M기 중기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소실됨과 소실 안됨 중에 하나다. 풀어봐라. 일단 왼쪽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G1이니까 그 다음 S, G2M 바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막 소실 여부가 나에서 소실됐다고 했으니까 G2기와 M기, 당연히 M기에 소실됩니다. 나머지 그럼 A가 G2기니까 G2기는 소실이 안 되죠. 자, 기억은 S기다. 맞네요. 자, 니은 A는 소실됩니다. 아니죠. 소실 안 됨입니다. 자, 디귿 나는 즉 M기는 니은이 아니라 디귿 시기에 관찰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해결되셨어요. 6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속한 가나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방광 A, B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가나는 연수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A, B는 다리 골격근과 심장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림 보시면 방광에 연결된 신경을 보시면 2개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신경절 이전이 이후보다 기니까 부교감 신경인데요. 어차피 방광에 연결된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다 어디에서 시작해요? 그 기시점이 척수죠, 척수. 그래서 척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가 연수예요. 되셨고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척수에서 하나의 신경이 뻗었어. 그럼 그 얘기는 체성운동신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체성운동신경은 어디 연결되죠? 골격근들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다리 골격근이 A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B가 심장근인 거고요. 그 심장에 연수에서 뻗은 뭐예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기니까 부교감 신경이 뻗은 거죠. 어차피 뭐 심장에 연결된 교감, 부교감 중에 부교감은 연수에서 뻗고 교감은 척수에서 뻗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B는 다리 골격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B, 심장입니다. 심장. 해서 틀렸고요. 자, 니은 나는 뇌줄기에 속한다. 맞죠? 중간뇌 뇌교 연수. 이렇게 3개가 뇌줄기입니다. 자, 디귿 기억과 니은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우리 말초신경, 운동신경들 중에 체성운동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에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니은 전부 다 아세틸콜린 분비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해결되셨습니다. 7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3가지 질병을 가와 나로 구분했어요. 가나는 감염성과 비감염성 질병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풀어봐라. 자, 질병 보시면 결핵, 말라리아 당연히 감염성 질병이고요. 특히 결핵은 세균,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에 의한 거죠. 그리고 페니케토니오증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비감염성입니다. 자, 지문 볼게요. 기억입니다. 간은 비감염성이다. 아니죠? 틀렸고요. 자, 니은 기억,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 맞습니다. 자, 디귿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죠. 비감염성입니다. 나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해결됐어요. 8번 문제입니다. 이제 드디어 추론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상염색체에 있는 대류전자 A스몰A에 결정되고요. 그림은 사람 피의 쥐연기 세포로부터 정자 형성 과정이고 표는 세포 2, 가나에서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습니다. 가와 나는 1과 3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 니은은 0,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세 개가 1, 2, 3인 건데 이 1, 2, 3이 스몰 a를 가진 양이 0 아니면 2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게 이 1, 이 2n 곱하기 2 세포가 스몰 a를 0을 갖는다. 하나도 안 갖게 되면 2, 3도 다 0이어야 되겠지. 2n 세포가 안 가진 DNA를 다른 n 세포들이 가질 수 없으니까. 따라서 전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기억, 니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1은 2겠네. 스몰 a가 2겠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1 세포잖아.
따라서 어떤 DNA 양이 2를 가질 수가 없다고.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따라서 0이나 1 중에 하나니까 0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2n 곱하기 2세포가 스몰 a를 2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는 스몰 a가 안 갔으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2에 스몰 a가 2가 있었겠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 찾았어요. 자, 그럼 여기 스몰 a DNA 상대량 이 기억 두 개가 2고요. 니은이 0일 거고요. 0인 게 3이고요. 나머지 2인 게 1이겠지. 그렇죠? 뭐 굉장히 쉽게 찾는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0이다 라고 했는데 2예요. 틀렸고요. 자, 니은 가는 1이다. 아니죠. 3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P의 가의 유전자형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상염색체 유전자라고 되어 있고 2n 곱하기 2세포가 스몰 a가 2니까 상염색체 유전자는 2n 곱하기 2세포 라지 A 스몰 A 합이 4여야 돼. 따라서 당연히 라지 A 같겠지. 그래서 라지 A 스몰 A 해서 유전자형 A 스몰 A입니다. 맞습니다. 해서 디귿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답은 2번의 디귿. 다 해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9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예요. 그림은 근육 원소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 T2일 때 X의 길이, 기억과 A 길이를 더한 값, 기억과 B의 길이를 더한 값을 나타냈고요. A, B는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 자, 일단 X의 길이가 마이너스 2K 변할 때 기억은 마이너스 K, 니은은 플러스 K, 디귿은 마이너스 2K 변하는 값이란 말이야. 근데 T1에서 T2로 될 때 X의 길이가 D만큼 감소를 했는데 기억 더하기 B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변화량이 0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다? 기억 마이너스 K일 때 B는 니은이어야지 변화량이 0이겠죠. 따라서 B는 니은인 거고요. 나머지 A가 디귿인 겁니다. 해결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기억 더하기 디귿은 마이너스 3K 변화량이고요. X는 마이너스 2K 변화량인데 마이너스 2K 변한 게 D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K 변한 건 1.5D만큼 감소했겠네요. 따라서 이 자리가 2.5D. 뭐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다 해결되셨어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기들을 보시면 결국 T1, T2일 때 길이들을 좀 구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좀 구해 볼게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일단 T1일 때 X의 길이가 8D라고 나와 있는데 X의 길이는 기억 더하기 니은의 2배 더하기 디귿이라고. 그런데 기억 더하기 니은 3D라고 나와 있잖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지. 따라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 3D 더하기 3D, 6D. 그걸 8D에서 빼주면 디귿이 2D 바로 나와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디귿이 2D니까 기억이 2D 나오고요. 자, 그러면 니은은 나머지 얼마야? D.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금방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T2일 때도 바로 구하시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T1에서 T2로 될 때 X가 D만큼 감소했어. 마이너스 2K 변화량이 D만큼 감소한 거니까 디귿도 결국 D만큼 감소하겠지. 따라서 디귿은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억은 마이너스 K만큼 변하는 거니까 2분의 D만큼 감소했겠지. 따라서 1.5D가 될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2분의 D만큼 증가하겠네요. 따라서 1.5D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뭐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A는 뭡니까? A는 디귿이에요. 그렇죠? 틀렸네요. 자, 니은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2D다. 맞습니다. 자, 디귿 T2일 때 기억 길이와 니은 길이는 서로 같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의 니은 디귿 되셨어요. 그래서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기억 농도 변화고요. 나는 정상인 A와 당뇨병 환자 B가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 변화입니다. B는 이자에 A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인슐린이 생성되는 원래 기관 A가 뭐야? 이거 이자 베타 세포지. 그래서 A는 베타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 시작을 하기 전에 비해서 시작을 하면서 점점 운동을 할수록 기억의 농도가 감소하잖아. 자, 그럼 운동을 할수록 혈당이 떨어져요. 그럼 혈당이 떨어졌을 때 결국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는 감소하죠. 따라서 기억은 인슐린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A는 베타세포다. 맞고요. 자, D는 기억, 즉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인슐린의 역할,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촉진하죠.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나에서 이 나 그래프에서 A의 혈중 포도당 농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 분모는 거의 같은데 분자 B의 혈중 포도당 농도는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그렇죠? 분모분의 분자값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에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부터 4를 준비했고요. 1에 X, 2에 Y를 주사한 다음에 1에서는 X에 대한 항체 들어있는 혈장, 그리고 X에 대한 기억세포, 그리고 2에서 Y에 대한 기억세포 이렇게 분리했어요. 그리고 3에는 AB, 4에는 AC를 각각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X를 주사해서 3, 4에서 X에 대한 항체 농도 변화 그래프가 나왔어. 자,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쥐 3에는요, A하고 B를 주사했는데 그 결과 처음에 주사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러다가 X를 주사하니까 항체가 많이 분비됐어요. X에 대한 항체가. 오른쪽 그래프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많이 분비됐으니까 결국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라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만약에 A, B 주사를 했을 때 여기에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주사한 거라면 처음부터 그걸 주사하자마자 X에 대한 항체가 관찰돼야 돼.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A하고 B는 결국 뭔 거야? X에 대한 항체를 뺀 나머지 X에 대한 기억세포거나 Y에 대한 기억세포 이렇게 두 개를 주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X를 주사하면 이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지. 계속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에 대해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은 AC를 동시에 주사했더니 처음부터 항체가 관찰되잖아. 그러니까 항체가 관찰되는 건 뭐야? 결국 X에 대한 항체, 즉 혈청이 주사됐었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X를 주사했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잖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X에 대한 기억세포는 없었던 거지. 따라서 Y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사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통인 A 주사한 게 결국 뭐예요? Y에 대한 기억세포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A는 Y에 대한 기억세포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구간 기억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냐? 자, 이 질문은 그냥 무조건 틀린 거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형질세포는 항체를 2, 3일 분비하다 무조건 죽기 때문에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는 일은 없어요. 따라서 이 질문은 그냥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되죠. 물론 당연히 이 기억 구간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항체를 분비했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된 건 무조건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구간 니은 디귿에서 모두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은 항체를 주사해서 항체가 관찰된 것일 뿐이지 여기에 병원체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뭐 2차 면역 반응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게 아예 아니고요. 그리고 디귿은 1차 면역 반응이야. 2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고. 기억세포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A와 B의 세포 가부터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입니다. 가부터라 중 2개는 A, 나머지 2개는 B의 세포고요. A는 수컷, B는 암컷입니다. 그리고 염색체 기억부터 디귿 중 1개는 Y고 나머지 2개는 상염색체다. 모양과 크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그림을 보면서요. 기억, 니은, 디귿이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찾기가 좀 쉬워요. 바로 볼 수 있어. 뭐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기억 같은 경우 3개의 세포에 있고 니은도 3개의 세포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억이나 니은이 만약에 Y형 색채다. 그렇죠? 하나는 Y고 2개는 상이랬으니까 기억이나 니은이 Y형 색채가 되면 결국 Y형 색채를 가진 세포가 3개, 즉 수컷 세포가 3개라는 얘기가 되니까 문제에 수컷 2개, 암컷 2개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모순이야. 그래서 바로 뭐다? 디귿이 바로 Y형 색채예요. 디귿이 Y형 색채.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은 상. 뭐 안 써도 되는데 써드릴게요. 상상. 여기도 상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럼 이제 세포 주기의 시기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여기 쭉 관찰을 하면서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짝이 없으니까 바로 n 곱하기 2세포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지금 n세포가 염색체가 3개란 말이야. 근데 나는 짝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종이고 염색체 수가 다 하면 6개야. 그리고 짝이 없는 이유는 사실 이 상염색체 2개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얘네 둘이 분명히 이 중에 다른 상염색체 2개와 같은 거 각각 2개가 있었겠지. 근데 그걸 다 그림에서 생략한 것 뿐이라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가에 n세포가 3개인데 나는 6개니까 2배니까 2n세포 맞네. 이렇게 결론 지으셔도 돼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다는요. 역시 3개뿐이니까 n 곱하기 2세포일 거고요. 라는 짝이 또 보여. 심지어 여기는. 따라서 이거는 뭐다? 2n세포. 2n 곱하기 2세포.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염색체를 가진 나하고 다가 당연히 수컷세포고요. 그럼 나머지 가하고 라가 암컷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컷세포가 바로 A, 그리고 암컷세포들이 B의 세포,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해결됐어요. 금방 풉니다. 자, 기억. 가는 B의 세포다. 맞죠? 자, 니은. 디귿은 상염색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은 Y염색체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A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1개, 체세포 분열 중기면 2n 곱하기 2세포입니다. 여기에 상염색체 염색 분체수가 몇 개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2n은 6이야. 2n은 6. 그런데 그 중에서 성염색체 2개가 있으니까 빼면 상염색체는 4개니까 2n에 4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4, 2, 8. 그래서 염색 분체수는 8이다. 맞네요.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어요.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재미있는 점은 바로 나에서 디귿은 Y염색체고 기억, 니은이 상염색체인데 이 2개나 가려놓다 보니까 이 그림만 보면 짝이 없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N세포가 아니라고. 왜? 가가 3개가 있는, 염색체 3개가 있는 게 N세포고 나는 6개가 있기 때문에 2N세포라는 거야. 즉, 이 기억, 니은의 상염색체가 여기 그림에 있는 나머지 2개 상염색체와 각각 하나씩 짝을 이뤘을 거예요. 그걸 다 생략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냈고요. 표는 상호관계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풀어봐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여기 가, 나부터 잠깐만 볼게요. 혹등고래가 오징어를 잡아먹는다. 이거는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니은에 해당하고요. 겨울에 낮은 기온이 제왕나비의 개체수를 감소시켰으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디귿이 되겠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A, 혹등고래, 동물이니까 당연히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이니까. 자, 니은. 나는 니은의 얘가 아니라 디귿의 얘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빛의 파장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다. 당연히 빛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줬으니까 디귿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디귿. 역시 해결됐어요.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 A와 B에게 소금물을 투여하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구간 1에서 기억에게만 물을 섭취하게 했을 때 측정한 A와 B의 혈중 ADH 농도 변화다. 기억은 A와 B 중에 하나다. 풀어봐라.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소금물을 투여해서 결국 소금물을 투여 전에 비해서 소금물을 투여하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결국 항인 호르몬 분비가 증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간일에서 누구 한 명한테 물을 넣은 거야, 물. 그럼 물을 주입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니까 투여 전에 비해서 투여했을 때 결국 항인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겠지. 따라서 이 감소하고 있는 B가 결국 투여한 기억이야, 기억. 물을 섭취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 ADH,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맞습니다. 자, 니은, 기억은 B다. 맞습니다. 자, 디귿. A의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제 흡수량은 T1과 T2 언제가 많냐? 자, A는요, 결국 소금물 투여 전에 비해서 소금물을 투여하면 항인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니까 결국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가 촉진이 되겠지. 따라서 T1보다 T2가 수분제 흡수가 촉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T1일 때가 많다는 틀린 말이지. 답은 3번의 기억력.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풀이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14번까지 매우 빠르게 풀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 15번, 17번 같은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1번부터 14번까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게 연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입니다. 간은 5번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는데 다인자 유전이고요.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D 스몰 D에 결정되는데 D가 스몰 D의 완전 우성이에요. 여기 표에다 써보면 A 스몰 A 상염색체, B 스몰 B도 상염색체인데 연관되어 있고요. D 스몰 D는 D가 스몰 D의 완전 우성인데 X 염색체 유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1부터 4의 대립유전자 유무가 나와 있고 P의 기억, Q의 기억의 합이 4다. 그리고 PQ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가나 표현형이 최대 4가지다. 풀어봐라 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 PQ의 유전자형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근거가 이 표로 주어져 있거든. 따라서 이 표를 좀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표가 각 세포가 N세포인지 EN세포인지 그리고 남자 건지 여자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표를 쭉 관찰을 해보시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 3입니다. 3을 보시면 라지 D, 스몰 D, X 염색체 유전자를 쌍으로 가졌어. 그럼 뭐죠? 무조건 여자 세포고요. EN세포입니다. 확정이 돼요. 자, 그리고 4로 가시면 4는 D, 스몰 D, X 염색체 유전자가 빵빵이야. 하나도 없어. 그럼 무조건 뭐죠? 남자 세포고요. 그리고 N세포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확정이 돼요. 자,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느냐? 이 3 여자의 EN세포에 스몰 A가 없는데 2는 스몰 A를 가졌잖아. 따라서 같은 개체의 세포일 수가 없으니까 남자 세포구나. 이렇게 확정이 돼요. 물론 이 2는요, 지금 N인지 EN인지 파악할 정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은 어떻게 될까요? 1. 1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덮어놓고 그럼 여자 세포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여자 세포인 게 맞긴 맞지만 아직 2단계에서 여자 세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에 지금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1부터 4라고 했지 남자 세포 2개, 여자 세포 2개를 제시했다. 뭐 이런 말 없잖아.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남자 세포 2개, 여자 세포 2개 보통 이렇게 제시를 하는 편이지. 표에 이렇게 4개를 주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남자 2개네, 여자 2개네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풀이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확히 풀이를 해드리기 위해 일단 1은 모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3 같은 경우는 EN세포, 여자의 EN세포인데 라지 D, 스몰 D를 다 가졌으니까 유전자형이 라지 D, 스몰 D네. 이렇게 X 염색체 부분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어. 나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남자 세포들의 스몰 D가 있기 때문에 EN세포 기준으로는 결국 X 스몰 D가 있고 Y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바로 이 X 염색체 유전자들의 부모의 교배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뭐겠어요? 라지 D 표현형 아니면 스몰 D 표현형. 딱 2가지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바로 문제에 PQ 사이에서 자식에서 가나 표현형은 최대 4가지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차피 다인자 유전 상염색체와 이 성염색체 유전자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표현형의 곱일 거야.
따라서 당연히 4는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나 성염색체 유전자의 표현형 두 가지, 다인자 유전 가 표현형 두 가지겠네. 이렇게 확정 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 가지수가 두 가지야. 그럼 두 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바로 괄호 하나만 생겨야 돼요. 괄호 하나. 괄호가 두 개가 되면 점핑에 점핑이 되니까 결국 차수 차이가 난 거에 점핑이 되니까 표현형 가지수가 절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건 괄호 하나만 생겨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부모 중에 한 명은 차수 차이가 있고 한 명은 차수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야, 다인자 유전이. 요거를 이 2라는 숫자를 보면서 바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P의 대문자 수와 Q의 대문자 수, 다인자 유전의 대문자 수 합이 4다. 이 말로부터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바로 이 4는요. 아빠 엄마의 대문자 수가, 다인자 유전 대문자 수가 3 더하기 1이거나 2 더하기 2거나 뭐 이런 식일 수 있을 텐데 절대 3 더하기 1일 수는 없어요. 왜? 3 더하기 1이 되면 아빠가 예를 들어서 대문자 수가 3이다 하면은 무조건 상동염색체 2개 하나 이렇게 배열이 되니까 차수 차이가 생겨서 괄호가 생기고, 1이어도 엄마의 대문자 수가 1이다 하면 상동염색체 하나 0 이렇게 대문자 수가 생기니까 괄호가 생겨요. 즉 표현형이 절대 두 가지가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4는 2 더하기 2였구나. 즉 다인자 유전의 대문자 수가 아빠가 2개, 엄마가 2개였구나 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여기까지 파악하게 되면 이제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자, 3세포, 즉 여자의 EN세포가 나와 있는데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없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 여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A 동형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라지 B를 가질 수가 없잖아. 대2니까. 그래서 스몰 B로 확정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D 스몰 D였던 거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스몰 D Y였고, 그 다음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자리는 어떻게 채우면 되겠니? 자, 이 남자의 N세포에 스몰 A, 스몰 B가 같이 있으니까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가 스몰 A, 스몰 B였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자리가 뭐여야 되겠니? 남자 대이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라지 A, 라지 B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x제곱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x에서 차수 차이가 없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1에서 표현형 두 가지, 다인자 유전 표현형 두 가지도 다 만족하죠. 그렇죠? 다 찾은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찾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1, 2를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 2의 남자의 세포는 지금 스몰 a와 라지 b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남자 개체를 보시면 스몰 a와 라지 b를 동시에 가지려면 상동염색체를 쌍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 2의 세포는 EN세포였구나. 이제 드디어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라지 A를 갖고 라지 B를 안 가진 세포예요. 자, 그러면 남자 세포일 수가 없죠. 남자는 라지 A를 가지면 무조건 라지 B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라지 A를 갖고 라지 B를 안 가졌으니까 이건 무조건 여자의 세포였구나. 확정 짓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어차피 라지 A,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데 그 스몰 D를 안 가졌잖아. 즉 여자의 EN세포 가진 스몰 D를 안 가졌으니까 당연히 N세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어요. 해결됐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1은 Q의 세포다. 1은 여자의 세포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3은 라지 B와 스몰 b를 모두 갖는다. 자, 3 여자의 EN세포죠? 자, 여자 EN세포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라지 B는 안 가져요. 스몰 B거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D가 2와 4의 핵상. 2는 EN이고요. 4는 N입니다. 핵상이 같지 않아요.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으나 학생들이 처음에 여기에서 먼저 성염색체 유전자형을 찾아서 표현형이 두 가지니까 4는 2 곱하기 2구나. 요걸 알아내서 가의 표현형의 가지수, 즉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의 가지수가 두 가지면은 결국 아빠, 엄마 중에 한 명만 차수 차이가 있고 한 명은 차수 차이가 없다. 한 명만 괄호가 생겨야 된다라는 사실로부터
부모의 대문자 수의 합이 4를 2 더하기 2로 쪼개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야. 즉 3 더하기 1이 아니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쉽죠.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민마리 신경 가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뉴런 A와 B로 구성이 됐고요.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5 위치고 표는 D3의 역치상의 자극을 1해주고 경과된 시간 T1일 때 D1, D2, D4, D5에서의 막전위를 나타냈고요. 니은부터 기억은 2고 A, B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중에 하나고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2래.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그래프 주어져 있다. 자,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쉬운 문제죠. 왜입니까? 지금 자극을 D3 해줬는데 D2, D1 이쪽으로 흥분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 D2가 D1보다 자극점에 더 가까우니까 D2가 막전위가 더 많이 진행됐을 거야. 따라서 여기 막전위 값 나온 것 중에 D2가 결국 B가 당연히 마이너스 80이고요. 나머지 A가 플러스 30. 이거 뭐 금방 찾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찾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D1하고 D2 사이의 거리 기억을 구하고 싶은데 D1하고 D2 사이는 막전위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80이고 흥분전도 속도가 2가 나왔으니까 결국 TC차를 이용해서 흥분전도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의 TC차는 지금 1이야. 그럼 그 TC차 1분의 기억, 거리가 흥분전도 속도 2가 나온 거니까 결국 기억은 2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조건에 니은분의 기억이 2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1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의 흥분전도 속도도 구해보겠는데 자, B는요 A하고 지금 다른 뉴런이잖아. 시냅스로 연결된 다른 뉴런이니까 B의 흥분전도 속도는 지금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지. 왜? D4와 D5가 결국 0하고 플러스 30이니까 지금 자극지점이 D3야. 그럼 더 가까운 D4의 0은 재분국의 0이겠죠. 그 재분국의 0과 플러스 30은 TC차가 0.5예요. 그럼 TC차 0.5분의 거리 1 하니까 흥분전도 속도는 얼마다? 2겠네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4다라고 되어 있는데 2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B의 흥분전도 속도 2입니다. 됐고요. 자, D가 T1일 때 지금 T1 값을 물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구할게요. 어차피 뭐 물어보는 게 없어. T1일 때 D4에서 탈분국이 일어나냐라고 했는데 D4는 재분국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에 니은. 그래서 뭐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어요? (17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 유전형지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되고요. 대립유전자에 DEF가 있는데 D는 EF, E는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에요. 한 칸 더 넘겨야겠네. 그리고 상염색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E, DF, DD가 가표연형이 모두 기억이니까 이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EF와 E가 니은이야. E가 니은인 거고 FF는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대립유전자 H 스몰 H, 다는 T 스몰 T에 결정되고 각각 완전 우성이에요. 그리고 나, 다 중 하나는 가와 같은 상염색체 있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있습니다. 그리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 표현형, 나다의 발현 여부가 나와 있고 어머니의 다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야. 동형접합. 요 다가 동형접합.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녀 E는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와 비정상적인 난자가 수정돼서 태어났고요. 자녀 E는. 자, 자녀 3은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녀 3은 염색체 수가 47이야. 해서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 바로 이 표만 보면서 조금 채울 수 있는 정보가 있을지 좀 보시면 좋겠는데 바로 보여. 바로 뭐죠? 부모가 나 표현형이 정상인데 정상 자식의 나 표현형이 나왔으니까 정상이 나의 우성이죠. 또 바로 나와요.
금방 돼요. 자, 그럼 이걸 찾고 나면 그 다음으로 뭐가 보이냐? 여자가 나표현형인데 아빠가 정상이니까 결국 뭐야? 성염색체 부정. 바로 상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 연관이었던 거예요. 그럼 T 스몰 t가 성이었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풀까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표로 이제 가서 다시 좀 더 관찰을 해봅시다. 자, 관찰을 해보시면 여기서 바로 뭐가 보이냐? 엄마가 지금 다, 즉 성염색체 유전자야. T 스몰 t. 성염색체 유전자가 정상의 동형접합자야. 엄마가 정정이야. 정정. 그렇죠? 근데 아빠를 보세요. 아빠는 다야, 다. 따라서 다표현형 Y. 이렇게 되는 거야. 다 Y와 정정인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자녀 3을 보시면 이 아들 같은 경우, 그럼 아빠는 Y를 줬을 거고 엄마는 무조건 정상 대립 유전자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 부분이 정상이었다면, 돌연변이가 아니었다면 정상 표현형이 나왔어야지. 그런데 다표현형이 나왔으니까 결국 뭐다? 자녀 3의 돌연변이가 이 자리였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자녀 3은 결국 성염색체 유전자, 여기에 돌연변이, 즉 XXY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자녀 3 같은 경우 문제에 써져 있었죠. 바로 비정상적인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했다라고 했으니까 아빠가 결국 이만큼을 준 거고 엄마가 정상적으로 X 하나를 줬던 거야. 이렇게 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아빠가 결국 다 Y를 준 거고 엄마는 동형접합이었으니까 무조건 정상을 줬는데, 그런데 다표현형이 나왔으니까 다가 정상의 우성이었던 거죠. 그렇죠? 다가 정상의 우성이었구나. 이것도 이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됐다.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럼 일단 돌연변이 위치 자녀 3은 하나 찾았고요. 여기가 돌연변이였구나 이제 알아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자녀 2의 돌연변이 위치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가표현형을 좀 볼게요. 가표현형. 자, 가표현형을 보시면 아버지는 기억이야. 따라서 아버지가 기억이니까 D고 엄마는 니은이니까 E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식을 보시면 자녀 3은 일단 돌연변이가 성염색체의 돌연변이니까 나머지 가나는 정상이야. 그런데 정상적으로 디귿, 즉 F 표현형이 나왔다는 거니까 자녀 3은 FF였던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아빠는 DF였던 거고 엄마는 EF였어야지 FF 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 1 같은 경우 니은 표현형은 결국 뭐였던 거야? 엄마가 2를 줬고 아빠가 F를 줘서 EF였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 2를 보겠는데, 자, 이 자녀 2가 중요한데, 자녀 2는 디귿 표현형이야. 그리고 어차피 핵형이 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표현형이면 무조건 FF여야 되거든. 자,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아빠는 이제 DF고, 그리고 나 표현형은 정상이야, 정상. 그러면 라지 H를 가졌고요. 여기에서 지금 자녀 1이 나 표현형이 나왔으니까 H 스몰 h였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엄마도 H 스몰 h였죠. 그래야 자녀 1이 스몰 h가 나온 거거든. 근데 자녀 2도 지금 스몰 h야. 나 표현형이. 그럼 잘 보세요. 어차피 아빠가 스몰 h, 엄마가 스몰 h 줘서 자녀 1이 태어났고 자녀 2도 똑같은 스몰 h를 줬다고. 그런데 가나가 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스몰 h 주고 스몰 h 줄 때 정상적으로 줬다면 당연히 그 연관된 가의 유전자형도 자녀 1, 2는 같았어야 돼. 그런데 다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자녀 2는 바로 이 자리 가나 상염색체 부분에서 돌연변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돌연변이였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어렵지가 않은 게요. 자녀 1이 어차피 E 스몰 h, F 스몰 h 연관이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럼 E 스몰 h를 엄마가 줬기 때문에 엄마는 무조건 E 스몰 h 연관의 F 라지 h였던 거고요. 아빠는 그럼 나머지 F 스몰 h를 줬던 거지. 따라서 F 스몰 h 연관의 나머지 D 라지 h 연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자녀 E는 F 스몰 h, F 스몰 h니까 F 스몰 h는 무조건 누가 줬겠어? 아빠가 줬다고, 아빠가. 아빠가 2B로 준 거야.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물론 이 문제에서 실마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자녀 3에서 이 다표현형이 나왔다는 사실. 요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이 돌연변이가 아니면 안 나왔겠구나. 이거를 빠르게 찾아내면 그 다음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 되셨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녀 1에서 F 스몰 h, 스몰 t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네요. 자, 자녀 1 보겠습니다. 마저도. 자녀 1은 지금 유전자형 여기까지 썼고요. 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니? 여자니까 아빠가 결국 다표현형의 대립 유전자 뭐죠? 라지 t를 줬고 엄마는 스몰 t 동형접합이니까 라지 t 스몰 t였겠죠. 이렇게 됐겠죠. 아빠가 라지 ty, 엄마가 스몰 t였던 거니까 라지 t 스몰 t였던 거야. 따라서 자녀 1은 F 스몰 h 그리고 스몰 t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모두 갖는 생식세포 형성될 수 있다. 맞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녀 1과 자녀 2의 다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네요. 그럼 자녀 1과 자녀 2. 자, 자녀 2 같은 경우 돌연변이는 가나 부분에서 일어난 거고 다 부분은 정상적인 여자야. 그럼 여자면 무조건 자녀 2도 아빠는 라지 t, 엄마는 스몰 t 주니까 라지 t, 스몰 t로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디귿. C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언제 일어나냐? 지금 C. 지금 자녀 3이 태어나는 정자의 비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아빠에서 XY를 줘야 되니까 감수 1분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맞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앞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번부터 14번을 빠르게 풀어서 시간을 확보하고 나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풀 수 있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압박을 느껴서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시간만 있다 생각하면 사실 이거 여유 있게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기억 니은은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서 니은으로 되는 게 질산화작용이니까 질산화작용은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찾았어요. 자, 기억. 기억은 질산 이온이다. 아니죠? 틀렸고요. 자, 니은. 질소 고정 세균은 바로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죠. 따라서 니은 이 과정 1에 관여한다. 맞는 말입니다. 네. 자, 디귿. 식물은 니은. 바로 이 질산 이온을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할 수 있냐? 바로 단백질은 CHON 이렇게 구성이 되죠. 바로 이 질소가 필요해. 그 질소 물질들을 어떻게 구하죠? 바로 식물들은 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흡수해서 질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질소 동화작용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9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A 스몰 A, 나는 B 스몰 B에 결정되고 각각 완전 우성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X 염색체 있어. 하나는 X, 하나는 상이라는 얘기겠지.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8에서 유전형지 기억 니은의 발현 여부예요. 자, 그럼 써보면 기억 니은, 그 다음 니은 됐고 기억 니은 됐고요. 기억 이렇게 되겠네요.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표는 구성원 1과 2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 기억 니은이 가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이게 이제 순서가 없네요. 자, 그리고 구성원 1, 2는 4, 7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4 또는 7이야. 그래서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물론 기억 니은이 가나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냥 그대로 기억 니은으로 놓고서 가계도만 보고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 보죠. 보면 바로 있어요. 바로 뭐가 있지? 3, 4가 정상인데 8이 기억이야. 따라서 정상이 기억의 우성이겠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찾는 순간 바로 보이는데 다시 여자 2가 기억인데
아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바로 성염색체 부정이 돼서 상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니은이 성염색체 유전이 되는 거야. 그럼 니은이 성염색체 유전이 됐기 때문에 그 성염색체 유전을 보시면 여자가 니은인데 이가 니은인데 아들이 정상이니까 다시 니은이 정상의 우성이네. 이것도 다 찾을 수 있어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찾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느냐? 이제 그 다음 정보는 없으니까 표로 가겠는데, 표에서 보시면 구성원 1하고 2가, 즉 4하고 7이 라지 A를 안 갖고 가졌어. 그럼 이 우성 대립 유전자를 안 갖고 가졌으니까 당연히 4하고 7의 표현형은 달라야 되거든. 근데 4하고 7을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기억 표현형은 똑같아. 니은 표현형이 다르거든. 따라서 결국 A 스몰 a가 니은이었던 거고 B 스몰 b가 기억이었구나 확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니은 표현형이 라지 A였던 거고요. 정상이 스몰 a였던 거고요. 그리고 기억 표현형, 열성인 게 스몰 b였던 거고요. 우성이었던 게 라지 b였던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제 다 됐네요. 그럼 이제 이 정보 다 알았으니까 그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스몰 a부터 할게요. 성염색체 유전. 자, 그러면 정상이니까 스몰 ay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 니은이니까 라지 ay 하시면 됩니다. 정상 스몰 ay고요. 니은 스몰 a, 니은 라지 ay죠. 라지 ay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정상 스몰 ay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자 중에 정상 여기 있죠. 스몰 a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엄마는 라지 A 스몰 a 준 거니까 라지 A 스몰 a 준 거니까 라지 A 스몰 a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라지 A 스몰 a 받으니까 라지 A 스몰 a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 해결됐어요. 네,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스몰 b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표현형인 사람들 스몰 b부터 채울게요. 스몰 b. 그 다음에 기억 표현형 또 어디 있습니까? 스몰 b. 여기 있죠. 여기 분필이 좀 이상하네요. 스몰 b. 그 다음 여기 스몰 b. 뭐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은요 당연히 라지 b 스몰 b, 5도 라지 b 스몰 b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몰 b니까 3, 4 라지 b 스몰 b 됩니다. 그리고 7은 정상이니까 라지 b를 가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표로 가시면 표에서 결국 라지 A를 안 가진 사람과 하나 가진 사람이 4, 7 중에 하나니까 안 가진 사람이 결국 4였던 거야. 그리고 2가 7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7은 스몰 b를 하나 가졌었네요. 따라서 여기 스몰 b였네요.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4는 그리고 스몰 b를 역시 하나 가졌네요. 그래서 A는 1입니다.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어요. 다 풀었어요. 자, 기억입니다. A는 2가 아니라 1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가 요 A 스몰 a죠. 성염색체 유전자. 맞아요. 자,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에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다. 자, 그러면 가가 발현되려면 결국 라지 A여야 돼. 라지 A려면 스몰 a y만 빼고 전부 다니까 4분의 3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가 발현되려면 스몰 b여야 돼. 스몰 b. 그럼 스몰 b이려면 스몰 b 2분의 1이죠. 2분의 1. 따라서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어요?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쭉 보시면 처음에 생각했다. 당연히 가설일 거고요. 그 다음 쭉 가서 마지막에 결론이 있네요. 이 둘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즉, 젖산균을 섭취하면 감염된 숭어의 생존율이 증가할 거다. 자, 그럼 실험 보시면 X에 감염된 숭어를 집단 1, 2로 나눠서 제공한 1, 2의 먹이 중에 기억의 먹이에만 젖산균을 포함시켰어. 기억만 젖산균을 넣었어요.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X에 감염됐을 때 생존율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생존율 조사했을 때 1이 2보다 높았다 했으니까 기억은 1이네요. 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2다. 아니죠. 1이죠. 틀렸고요. 자, 니은
X에 감염된 숭어의 생존율은 결과죠, 결과. 생존율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조작변이 아니라 종속변이 틀렸고요. 자, 디귿. 연역적 탐구 방법이 수행됐다. 가설 세웠고 실험을 했으니까 연역적 탐구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 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월 학력평가 해설 다 끝이 났는데요. 자, 여기에서 15번, 17번 문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잘 분석해 보시고요. 물론 나머지 문제들도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약간 기초가 탄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시 잘 채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모의고사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합니다.